자, 우리 뭐 썸네일이랑 제목이랑 다 보고 들어왔는데 여기서 오프닝에서 또 뭐 대단한 말을 할 필요 없겠죠? 바로 시작하도록 합시다. 입이 근질근질한 분들을 위해서 펼쳐지는 스포일러의 대향연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볼륨 3 스포일러 있는 리뷰 바로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승국입니다. 시기적으로 말을 하자면은 엊그제 가오갤 3를 봤고 어제 스포 없는 리뷰를 올렸고 오늘은 그 다음날 아침입니다. 3일 연속으로 가오갤과 연을 맺고 있는데 아무래도 얘기하고 싶을 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펼쳐지는 수다라는 점까지만 하고 바로 들어갑시다. 총평, 아쉬웠던 점 먼저 간단히, 그리고 좋았던 점 길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오갤 3의 스포 있는 총평, 마블을 떠나는 사람이 제시해준 마블이 가야 할 길이라는 아이러니. 어쨌든 이 영화를 마지막으로 제임스 건 감독은 DC로 가게 됐습니다. 가요. 이미 가 있는 상태예요. 그런 그가 마블에게 마지막 선물 남겨준 거 가오갤 3라는 작품 하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가 가야 할 길을 여러 길 중에 하나 좋은 옵션을 제시해 준 것 같아요. 사실 뭐 항상 말하지만 저는 MCU 영화들을 다 무난하게 재밌게 즐기고 있어요. 저는 웬만하면 별로야 이러지 않는 성향이거든요. 그럼에도 늘 이 한켠에 아쉬움은 당연히 있었어요. 나오는 영화들이 개별적인 매력으로만 설명이 안 될 때, 제가 스포 없는 리뷰에서도 말을 했지만 이 영화의 큰 매력은 그거였거든요. MCU라는 큰 흐름에 어거지로 뭐를 연결되게 만들려고 하지 않고 자기네가 쌓아온 서사만으로 좋은 이야기, 매듭을 보여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영화가 빛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MCU의 초창기로 건너가 보면 사실 흥행적으로만 봤을 때 잘 안 된 영화도 있었어요. 많았어요. 그런데 망하든 망하지 않든 개별적으로 자신의 색깔과 서사를 구축한 캐릭터들이 어벤져스란 영화에서 모였을 때 묘한 시너지가 났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영화들끼리 조금 얽힌다고 해도 장난 정도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들이 얽히는 게 더 중요해지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히 개별적으로 등장하는 영화들은 이 서사에 그냥 기여하는 톱니바퀴 하나 이상이 절대 될 수가 없는 상황이 와버렸죠. 그런 지 꽤 됐죠. 근데 그것까지도 그렇다 칠 수 있어요. 이게 MCU가 하는 스타일이라고 하면 나도 그거 특정 부분 즐긴 것도 있으니까. 근데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MCU의 구축에 크게 기여한 1세대 히어로들, 흔히 말하는 1기 어벤져스 멤버들이라던가 11호 사태 멤버들이라던가 이들의 영화, 특히나 이들의 퇴장격인 영화가 된다면 그들만의 서사에 집중해주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거든요. 블랙 위도우, 토르, 앤트맨도 최근에 좀 그랬고요. 노골적인 후세대 키우기, 밀어주기, 혹은 그 캐릭터의 네임 밸류를 이용해서 앞으로 펼쳐질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미래에 초석을 다지기, 요 비중이 너무 커지니까 나로 하여금 MCU와 사랑에 빠지게 만들었던 그 캐릭터들의 마지막 굿바이가 굿바이답지 않게 끝나는 느낌이었어요. 그거는 정말 팬으로서 항상 채워지지 않은 아쉬움이었거든요. 근데 이 영화 제대로 작별 인사를 해줬어요. 내 안에서 이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는 언제든 이 캐릭터들은 계약 관계가 있으니까 돌아올 수 있고요. 이 팀이 그대로 돌아온다고 해도 나는 반길 수 있어. 안 돌아온다고 해도 괜찮아. 우리 나름의 좋은 작별 인사를 이 작품으로 했기 때문에 팬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빠이빠이를 해준 것 같기도 했고, 또 팬으로서도 이 정도면 나는 빠이빠이 웃으며 해줄 수 있고, 앞으로 MCU가 가야 할 길, 특히나 사랑받은 캐릭터를 활용한 개인 서사의 마지막, 요런 영화를 연출할 때 요 포인트, 좋은 작별 인사는 중요하다라는 점은 제임스 건이 마지막으로 MCU에게 남겨준 유산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이 영화에 대한 스포일러 있는 총평입니다. 그리고 다음 좋은 점들 얘기하기 전에 아쉬운 점들도 몇 개 짚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 거듭 말하지만 음악. 알아요. 너무 집착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사실 또 영화 나오고 반응 몇 개 보니까 나는 내가 아는 음악이 더 많이 나와서 좋았다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증명되었죠. 아는 만큼 즐기는 작품이었다. 내가 이 음악들을 뭔가 아쉽게 느꼈던 거는 내가 그만큼 모르는 음악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라는 거 알았어요. 알지만, 다 이해하지만 그래도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었다는 거 한 번 더 징징대고 갑니다. 왜냐면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음악, 오프닝 음악이었죠. 라디오헤드의 크립이 나오잖아요. 저는 그 연출이 기가 막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1편은 피터 킬이 춤추면서 모험을 떠나는 모습이었고, 2편은 가오갤 멤버들이 몬스터와 싸우고 있을 때 그루트가 혼자 춤추면서 이 모든 모습을 보여주는 연출이었고, 세 번째는 대놓고 가오갤 멤버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로켓, 이들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가 이 노래로 설명이 됐잖아요. 이것도 개인 의견이지만 그 노래 정도는 가사가 자막으로 띄워줬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서구권 팬들이 아닌 분들도, 이 노래를 잘 모르는 분들도, 아는 분들은 노래를 알고 들을 테니까 모르는 분들도 이 노래가 갖고 있는 의미, 이 노래가 선택된 이유를 알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이 들긴 해요. 그 정도로 찰떡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걸 로켓이 준을 통해 들으면서 노웨어 행성을 걸어다니는 그 연출, 그러면서 등장하는 가오갤 멤버들, 그 중심에 있는 로켓, 너무 좋았어요. 자기 자신을 계속 크립이라고 부르는. 그리고 마지막에 준을 들고 마지막으로 건물 딱 들어갈 때 술 취한 피터킬이 막 그러잖아요. 야, 너구리, 내 준 건드리지 말랬지? 그랬더니 로켓이 그 말을 하잖아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는 너구리가 아니야. 그 대사와 함께 I'm not a raccoon 이란 대사가 끝나자마자 마지막 가사가 I'm a creep 딱.
그 연출이 보고만 있는데도 뭔가 강하게 감정을 건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작품 음악이 미치겠다 했는데 그게 다였다. 내가 100% 완벽하게 알고 있는 노래는 그게 다였다. 그래서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었다는 징징거림 마지막 한 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눈에 보였던 플래그, 사망 플래그라고 하겠죠. 로켓의 친구들이 등장했을 때 플로 등장하고 3명의 더 친구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 친구들과 이제 우정을 쌓아가고 서사가 쌓일 때 그 엔딩을 나는 안단 말이에요. 로켓이 혼자 돌아다니는 거 보면 어떻게 끝났겠지 예상이 되잖아요. 그걸 아는 상태에서 보니까 이 친구들이 던지는 모든 대사가 당연히 마음을 갖고 보고 또 로켓에게 이런 영향이 미쳤겠구나 알지만 그들이 뭔가 좋은 모습을 보여줄 때마다 뒤에 죽을 게 너무 뻔히 보여서 어느 순간부터는 얘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그냥 사망 플래그를 정말 열심히 세우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사실 아쉬움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아쉽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마냥 즐기기는 뭐한 그런 마음이 있었다. 안타까움이라면 안타까움이겠죠. 그리고 이건 아쉬움이 아니라 안타까움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세 번째 아쉬운 점, 분량과 편집의 문제가 없진 않았죠.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걸 좀 크게 느낀 게 있었고 보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편집이 좀 튀는 것 같다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거가 가장 크게 느껴졌던 게 마지막 대단한 그 복도 액션 씬, 팀 멤버들이 다 같이 싸울 때 그 기가 막힌 액션이 끝나고 네뷸란가 마지막 샷으로 땅 이러고 끝난단 말이에요. 바로 그 다음 장면에 애들이 복도를 뛰고 있어. 팡팡팡팡팡. 그것마저도 연결이라면 연결이겠지만 제가 그냥 그때 느낌은 뭐야? 이 장엄한 액션이 끝나고 브릿지 뭐 이런 거 대사나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바로 이렇게 넘어간다고? 너무 페이스가 빠른 거 아닌가? 이걸 빠르다고 해야 되나? 여러 생각을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건 튀는 거다라고 말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게 중간중간 은근히 좀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냥 딴 건 다 그렇다 쳐도 그 마지막 액션 뒤가 좀 크게 튄다고 느꼈고 다른 분들도 좀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그 튀는 게 보기 그랬던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동의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봤을 때는 이 영화는 뇌피셜이지만 굉장히 더 많은 분량을 찍어놨겠다라는 생각은 해요. 뭔가 많이 집어넣고 그나마 더 사족 같은 것들을 빼서 핵심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남은 게 요 2시간 30분 분량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래도 뭔가 조금 더 다듬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분량의 문제로 갔을 때 마지막 작품이니만큼 개별 소설 줘야 되는 거 다 이해하고 저는 재밌게 봤지만 그리고 그렇게 된 덕분에 쌓일 수 있었던 감정이 있어서 잘못된 선택이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중간중간 그리고 다 보고 나서 문득 생각해봤을 때 그런 의문이 드는 걸 막을 수는 없었어요. 크레글린과 코스모를 갖다가 그렇게까지 계속 보여줄 필요가 있었나 똑같은 개그로 첫 번째 그 오르고 회사 생명체 행성에 굳이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했었나? 굳이 마지막 하이 레볼루셔너리 우주선을 탈출할 때 피터가 준을 떨어뜨려갖고 그거 주스러 갔다가 죽을 뻔하고 그걸 굳이 아담 모르기 천지창조하면서까지 살려주는 씬을 길게 가져갔어야 했었나? 라는 생각이 뜨문뜨문 들었던 건 사실이에요. 물론 그런 생각 뒤에는 또 제 나름의 영화를 재밌게 본 사람으로서 이러니까 필요했지라는 자체 실드가 작동하긴 했어요. 그래서 제 안에 해결은 됐지만 그것과 별개로 그런 의문이 드는 포인트들에서 살짝 몰입이 흩어지는 순간이 있었다. 하지만 그런 아쉬움을 상쇄할 만한 장점들이 컸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 영화를 바라봤던 기준에서는 그 큰 장점들이 이 영화의 매력이었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으로 이 영화를 너무 만족스럽게 봤다는 사실. 고로 아쉬운 점은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았던 거 얘기할 것도 산더미 넘어갈게요. 첫 번째 가오갤 3의 좋았던 점, 이거를 나중에 짚을까 먼저 짚을까 했는데 먼저 짚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로켓의 이야기 기가 막혔죠. 기가 막혀버렸죠. 너무 엄청났죠. 제 주변에 보면서 막 훌쩍훌쩍 하시는 소리도 내는 분들이 있었고 너무 좋은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정말 몰입하였다. 내한 당시 인플루언서 세션에서 제임스 건 감독이 했던 말이긴 한데 쭉 보면 알겠지만 로켓이란 캐릭터는 MCU에서 자기 안위, 자기 친구들의 안위가 걱정될 때는 나서지만 대의 명분이라는 것 앞에서는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는다. 그런 곳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 이번 작품을 보면은 그런 로켓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해가 되더라고.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태어난 직후부터 1편에도 그런 대사가 이미 나오거든요. 내 몸이 산산조각나고 다시 붙여주고 이 모든 과정을 내 의지와 상관없이 겪었는데 그래서 이런 괴물 같은 존재가 됐는데 그런 말을 하면서 자기를 되게 싫어한다는 걸 표현을 해요. 그 아픈 나날들의 과정에 나를 지탱해준 친구들 딱 3명 있어. 걔네도 다 실험체였어. 겉모습은 정말 괴물이야. 자기가 그나마 제일 일반 동물같이 생겼고 근데 얘네가 나를 도와준 애들이고 실제 착한 애들이야. 어찌 보면 가모라나 피터킬에게 라바저스 같은 존재들이겠죠. 근데 얘네랑 같이 지내다가 어느 날 우리가 다 죽을 운명이라는 걸 알게 되고 같이
같이 믿어왔던 하이 레볼루셔널이라는 존재가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고 그걸 전하는 역할만으로도 마음이 아프단 말이에요. 이런 집단에서는. 근데 그걸 전한 직후에 그러므로 내가 얘를 살려야겠다 생각하고 했던 행동 때문에 내 친구들이 다 죽었어. 지나가는 사람이나 로켓의 친구는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아니었으면 다 죽었잖아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로켓도 그건 이성적으로 알고 있겠지. 근데 그 이성적으로 아는 것과 별개로 로켓은 어쨌든 내가 그 우리를 열었기 때문에 1분 1초라도 더 살고 있었던 친구들이 빨리 죽어버렸어. 그 트라우마를 평생 갖고 산 거예요. 그게 로켓이 상대적으로 어릴 때 벌어진 일이잖아요. 자기 친구들이고 가족이고 보호자고 부모였을 텐데 내 딴에 옳은 일이라고 함부로 행동하는 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이게 너무 무서운 아이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늘 그렇게 매사에 시니컬하고 사실 자기는 살아있으니까 살아있지만 빨리 죽기를 바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마지막에 친구들과 환상신에서 만났을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 그럼 니네 있는 대로 가도 돼? 정말 이미 지친 상태로 살아오고 있었구나 로켓은. 그나마 그루트라는 친구를 만나고 가오갤 멤버들을 만났기 때문에 이 땅에 자기 발붙이고 있는 거였구나. 얼마나 친구들 곁으로 평생 가고 싶었을까. 그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좀 질질 끈다고 느끼셨을 수도 있겠으나 로켓이 동물들까지 함께 탈출시켜야 된다라는 결심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고요. 왜냐? 그 장면을 볼 때 그걸 질질 끈다고 느꼈을 수도 있는 우리 모두들, 우리 안에 이 무의식에 그런 게 있었다면 우리가 하이 레볼루셔널이랑 다를 게 뭐냐는 거죠. 친구 중에 한 명이 그 말을 하죠. 고등 생명체만 구하는 거 아니었어? 고등 생물체, 하등 생물체 구분하는 거 인간이잖아요. 그렇게 구분해서 고등 생물체의 고귀한 문명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하등 동물을 이용한다라는 거 인간의 관점이잖아요. 근데 로켓은 인간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그 하등 동물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친구들을 구해야 했다. 그걸 해야 로켓의 이야기가 완성되는데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그걸 질질 끈다고 느끼는 마음이 이 안에 있었다면 그거는 우리 마음속에도 경종을 울리려는 메시지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살짝 했었고요. 그 생각의 연장으로 갔을 때 코스모가 계속 등장해야 되는 이유도 있었을 것이다. 얘도 잠깐 자기 얘기를 하잖아요. 뭐 역사적으로 알려졌지만 러시아에서 우주 비행선 실험할 때 태워서 보낸 생물체였단 말이에요. 인간들의 우주 탐사를 위해 활용된 동물이죠.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코스모가 걔도 어차피 1편부터 등장하던 캐릭터이긴 했으니까 그 아이가 일정 분량을 가져가고 활약을 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크레글린과 관계에서 좋은 개라고 넌 착한 애라고 인정받는 농담식으로 활용되긴 했지만 그런 어루만짐은 필요했다 라는 게 아까 제가 제기했던 의문에 대한 자체 실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로켓의 서사에서 가장 개인적으로 감동적이었던 건 마지막에 로켓이 새끼 너구리들을 보면서 얘네가 북미에서 온 라쿤 너구리구나, 나 너구리였네? 자기 어릴 때 그 모습을 정확하게 본 거잖아요. 여러 작품을 통해서 로켓이 항상 그 말을 해요. 나 너구리 아니야. 너구리라고 부르지 마. 화낸단 말이에요. 얘는 자기가 산상전하고 붙여지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완성된 괴물이기 때문에 외향적으로만 너구리를 닮은 어떤 동물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심지어 맨 처음에는 자기가 너구리라는 것도 모르고 있어요. 1편을 보면 우주에서 의식이 처음 생겼기 때문에 너구리네 했을 때 너구리가 뭐야? 라고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우주에서 만난 애들이 자기를 너구리라고 부르는 것도 불편해. 자기 자신을 너구리라고 생각한 적도 없고 그게 뭔지도 모르니까 자기는 그냥 괴물일 뿐이야. 나는 크리비야 라는 생각을 평생 하고 산 거야. 근데 자기 어릴 때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는 어떤 집단을 봤는데 걔네가 너구리가 맞대. 나 어릴 때 저렇게 생겼었는데. 거기서 로켓이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이 이상하게 라쿤이라고 써있는 영어 텍스트를 보는데 눈물이 흐를 뻔했어요. 맞아, 너 너구리였어 라는 그 이상한 감정이 드는 그 순간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뒤에 자기 입으로 처음으로 하이 레볼루셔너리를 향해서 나는 로켓 라쿤이야 딱 할 때 너무 멋있었어요. 너무 멋있고 감동적이고 뭐 다 했어요. 그런 로켓의 서사가 이번 작품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설명이 됐기 때문에 그간의 행적 다 이해됐고 그를 마침내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그전엔 그냥 받아주는 느낌이었다만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보듬어줄 수 있었다. 좋은 로켓의 이야기였다 라는 게 정말 큰 만족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작품에 너무 좋았던 점, 아무도 죽지 않아서 너무 좋았어요. 이건 사실 너무 좋았다기보다 처음에는 놀라운 포인트였어요. 왜냐면 전에 두클립 방송 가서 생방송할 때도 우리끼리 그런 예측을 해본 게 이번에 누가 죽을까? 누가 죽어야 제일 슬플까? 이 주제로 한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 작품이 배우들의 입을 통해서, 감독의 입을 통해서 굉장히 감정적인 작품이 될 것이다, 무거울 것이다 라고 예고가 됐을 때 모두가 그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럼 누가 죽지? 최소 아이언맨급의 어떤 임팩트가 있는 죽음일 텐데 이런 예상을 했을 거예요. 네뷸라가 왜 갑자기 혼자 가서 팔 이렇게 막 운전을 왜 혼자 해? 왜 저러고 죽는 거 아니야? 아니 왜 준을 떨어뜨려갖고 거울 죽다가 왜 무슨 마음인지 알겠는데 왜 그러다가 얼굴 그럼 피터 퀴디 죽는 거야? 플래그 같은 어떤 모먼트들이 있단 말이에요. 마음의 준비를 슬슬 하죠. 지금인
봐. 어림도 없지. 살아나지. 누가 구해주지. 도와주지. 그러고 나서 결말을 갔는데 노웨어에서 친구들이 춤추고 노래하고 환호하면서 끝나요. 저는 기가 막힌 포인트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왜 어떤 서사의 마지막이 감정적일 거라고 생각하면 다 누가 죽고 눈물 흘리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가. 엔드게임의 잔상일 수도 있죠. 그리고 그 지점이 리틀 엔드게임 같이 흘러가지만 절대 엔드게임과 다르게 지나간 지점이기도 하고요. 모두라고 하면 분명히 난 안 죽을 줄 알았는데 하시는 분이 있을 테니까 모두라고는 안 할게요. 꽤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보기 좋게 배신하고 정말 기분 좋은 엔딩으로 갈 수 있다. 가도 된다. 그래도 매듭은 지어질 수 있다. 이 매듭이라는 건 슬프게 만드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어떤 서사에 모두가 만족하고 같은 마음을 보내줄 수 있는 완결점을 갖고 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에게는 춤추고 노래하고 행복하게 끝나는 이 서사, 이 완결이 맞다. 동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예상과는 너무 달랐지만 이 마지막 엔딩이 생각보다 저에게 큰 만족감을 줬어요. 여기서 누가 죽었으면 그냥 슬펐지 만족감이 있진 않았을 것 같아. 엔드게임이랑 건 좀 달랐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엔딩 아무도 죽지 않고 기뻐서 오히려 더 좋았다. 세 번째, 이 작품에 정말 좋았던 포인트. 모두 자기 자리를 찾아갔다. 다르게 말하면 이들 누구도 틀리지 않았다 라는 포인트. 이 작품의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였죠. 하이 레볼루셔너리라는 친구가 빌런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기도 하고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거를 완벽이라는 정답에 끼워 맞추려고 하는 행위, 있는 그대로를 불편하고 싫어하는 감정으로 받아들이는 그 행위,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자 라는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근데 이게 하이 레볼루셔너리 뿐만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캐릭터들에게도, 우리에게도 굉장히 전하고 싶은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좀 전에 말했던 그 해피엔딩, 그걸 활용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마지막 순간에 가모라와 피터킬, 우리가 정말 수년간 봐왔던, 다시 회복되길 바라는 그 마음 이어지지는 않고 끝나잖아요. 가모라는 라바저스에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작품 시작할 때 자기 스스로 가족이라고 불렀던 그 라바저스에게 피터킬은 말하죠. 그거 네 가족 아니야. 네 무의식에 네가 가족을 만들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냥 그 사람들에게 애착을 느끼는 것뿐인데 우리가 네 가족이야. 그리고 내가 네 애인이라고 말하죠. 근데 이거 잘 보면 피터킬이 이 지점에서, 이렇게 말하는 시점에서 하이 레볼루셔널이랑 뭐가 그렇게 다른가? 물론 우리는 그의 서사를 알기 때문에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지만 가모라가 계속 말하잖아요. 나는 그 가모라가 아니야. 피터킬은 그 가모라를 볼 때 기억을 잃은 가모라라고 보고 싶지만 실제 이 가모라는 기억을 잃은 게 아니라 다른 유니버스, 다른 과거에서 온 가모라이기 때문에 다른 존재거든요, 완전히. 가모라는 계속 그 말을 하고 있어요. 난 다른 애야. 피터가 이걸 받아들이지 않죠. 아니야, 넌 내가 생각하는 그 가모라가 맞아. 조금만 내가 노력하면 그 가모라에게 내가 끼워 맞출 수 있어. 완벽한 우리 관계로 널 갖고 올 수 있어. 근데 피터가 요걸 나중에 깨닫는 거거든요. 아, 쟤는 쟤구나. 이걸 받아들여야 차라리 우리의 관계가 뭔가 될 수 있구나. 아니면 아니게 되는 거겠지. 그래서 저도 역시 똑같이 무의식적으로는 그러다 둘이 잘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건 역시도 내가 생각하는 둘의 완벽한 관계에 이 가모라를 껴맞추려고 하는 행위일 수도 있겠다. 근데 요 가모라만을 생각해준다면 얘가 돌아갈 곳은 얘가 스스로 가족이라고 느끼는 그들에게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실제 갔을 때 보이잖아요. 가모라가 그들을 실제로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 되게 기뻐하잖아요. 그 라바저스에게 돌아갔을 때. 모든 캐릭터들의 여정에 우리 각자 생각한 어떤 결말이 있겠지만 그 결말이 아니더라도 그게 그 캐릭터에게 맞다면, 그 캐릭터의 서사에 가장 어울리는 엔딩이라고 납득할 수 있다면 그 엔딩을 그들에게 줘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맞이한 게 이번 작품 끝에 선보여진 각 캐릭터의 위치였던 것 같다. 그들의 위치를 찾아간 거예요. 가족이 필요했던 친구들은 가족에게 돌아갔고요. 가모라 자기 가족에게 갔죠. 피터킬 어릴 때 기억은 과장되기 마련이잖아요. 할아버지가 나의 어머니 죽음도 보지 못하게 날 소리 지르며 쫓아냈다라고 기억하는데 1편을 보면 할아버지는 자기 딸이 죽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내 손자가 보게 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서 이 죽는 모습은 보지 마라, 잠깐 기다려, 이렇게 좀 드라마틱하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어린 피터에게는 이게 자기를 쫓아낸 걸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회피해 왔어 쭉. 이게 자기가 기억하는 게 맞을지 아닐지, 자긴 버림받았다고 그냥 쭉 생각하는 게 편했을 수도 있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가족에게 돌아가거든요. 할아버지랑 보려고, 살아있기라도 한가? 가족이 있는 이들, 가족을 원했던 이들은 가족을 향해 갔고요. 드렉스, 멘티스, 로켓, 그루트, 코스모, 크래글린까지 다. 돌아갈 가족이 없는 이들은 자기들이 정말 가족이 됐고 돌볼 사람들까지 생겼죠. 노웨어 주민들이 생겼죠. 그런 엔딩. 또 중간중간에 드렉스라는 친구, 멘티스가 네뷸라를 향해서 화를 내면서 해준 거, 애가 멍청할 뿐 그게 나빠? 그리고 나중에 네뷸라가 결국 이해하게 되는, 아, 너는 그냥 아빠가 되고 싶었구나, 넌 언제나 아빠였구나. 왜냐면 이전에도 보면은 드렉스가 멍청한 말을 많이 해서 그렇지 언제나 가족 얘기를 해왔거든요. 얘는 그냥 가족을 잃은 슬픔으로 분노에 찬 아빠였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냥 그걸 잊고 있었던 것 뿐이죠, 어느 순간. 그리고 이 편에서 멘티스를 받아들여주고 그 친구를 제일 케어해준 것도 사실 드렉스거든요. 이 안에는 사실 방황하는 어린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정말 아빠 DNA가 있는 아이였던 거예요. 그거를 이번에 다시 환기시켜주면서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기억시켜주면서 아빠로 활약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멘티스 역시 그간 보여줬던 지극히 순종적이고 순수하기만 한 모습들은 그냥 그렇게 복종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다. 이 아이의 안에도 자아가 있고 그걸 탐구하고 싶어 한다. 이 아이의 안에도 여러 가지 감정이 있다 보여주고 자기 여정을 떠나게 되는, 이런 식으로 다 자기 자리를 찾아가게 만들었던 것 같아서, 그리고 그 과정을 우리에게 하이 레볼루셔널이라는 반면 교사를 통해서 설득해낸 것 같아서 저는 이 전체적인 퍼즐이 굉장히 보기 좋았어요. 이런 플롯이 마음에 안 드시는 분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재미없게 보신 분도 있었겠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이야기였다. 새로 깨달은 것도 되게 많았다 라는 좋은 포인트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이 영화에 정말 좋았던 점, 맞아,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는 바보 악동들이 모인 곳이었지 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준 매력이 컸어요. 맨 마지막에 다 같이 이렇게 허그하고 끝나잖아요. 아담 워록도 이렇게. 생각한 것보다 아담 워록의 비중이 크진 않았지만 그 그림을 딱 보는데 아 맞아, 이게 가오갤이었지 싶더라고요. 보통의 액션 영화에서 전투가 끝나고 다들 이야 하는 그 느낌 이상의, 아 이렇게 또 하나의 팀이 탄생했네 라는 이상한 따뜻한 감정이 느껴졌어요, 그 허그씬에서. 왜냐면 그게 가오갤이니까. 얘네가 우주를 3번씩이나 구했다고 해서 정의로워진 건 아니었거든요. 정의가 있지, 착한 마음이 있지. 그렇다고 캡틴 아메리카로 대변되는 전공법에 착하기만 한 접근을 하는 애들은 아니었거든요. 1편 마지막에도 그런 대사를 하지만 착한 일 반, 나쁜 일 반 하고 지내자, 뭐 이런 정도의 악동 기질이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피터 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슬픔에 있는 것과 별개로 정의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았지만, 생명체 행성에 가서 활약할 때 그 직원을 첫 번째 속이려고 시도한 거, 두 번째 속일 때도 저 친구들에게 내가 가슴으로 말하게 해줘요, 내가 진심을 전하고 싶어요 이래놓고 속여서 컴퓨터를 해킹해서 비행체에 날아다니게 하는, 여전히 그는 그런 악동이거든요. 피터 킬부터 그런데 다른 애들은 또 어떻겠느냐, 이런 팀으로서의 매력도 굉장히 컸고, 여기서 그래서 셀프 디펜스를 한 번 더 하자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체 행성이 비중이 필요했던 거죠. 거기에 가야만 가모라와 접점을 만들 수 있었고, 그 여행이 있었어야만 가모라가 예전에 그 가모라가 아니다라는 걸 우리 모두에게 보여줄 수 있었어요. 걔 때문에 기존 팀워크가 다져진 가오갤이라면 금방 했을 미션들이 잘 안 깨지잖아요. 자꾸 어그러지잖아요.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또 한 번 피터 킬이 그런 악동짓 하는 걸 보면서 가모라가 쟤 뭐야? 좀 흥미로운데? 하게 만드는 포인트를 심어두는 것,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 여정이 필요했던 거죠. 덧붙여서 그 행성과 이 작품 전체에 제임스 건의 가오갤이 또 등장하거든요. 거기에 등장하는 그 경비대 대장이 있어요. 맨 얼굴로 나와서 계속 아 우리 팀에 또 바보가 있는데 하는, 제임스 건의 장편 영화 데뷔작부터 그의 거의 모든 영화에 출연하는 오랜 동료예요. 그리고 연두 역할을 연기한 마이클 루커도 제임스 건의 첫 번째 영화부터 나오는 배우예요. 피터 킬의 할아버지 제임스 건의 첫 번째 영화부터 나오는 배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저도 삐맨님이랑 얘기하다 알게 된 건데, 거기에 이제 마이클을 계속 얘기하는 공지 내리는 직원 있잖아요. 제임스 건 아내예요. 제가 그 크리스 프렛이랑 제임스 건 인터뷰할 때 제임스 건이 그런 말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봐줬으면 좋겠고 정말 열심히 만들어서 흥행했으면 좋겠지만 그것과 별개로 내가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친구들과 이런 영화를 만들었다는 거, 그걸 내 친구들과 같이 볼 수 있다는 거, 결국은 그게 최고의 경험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가오갤 멤버들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고, 자기 인생 가오갤, 자기 첫 장편 영화부터 같이 만들었던 그 동료들, 오랜 친구들에게도 같이 하는 말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이들이 다 나오니까. 물론 이것 때문에 해외에서는 좀 불편해하시는 의견도 있다고 들었어요. 너무 자기 친구도 자꾸 출연시키지 마라,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것도 무슨 말인지 알고 또 동의하자면 동의도 되긴 하는데, 그럼에도 이 영화에는 억지로라도 더 출연하는 게 필요했을 수 있다. 가오갤이고 제임스 건의 가오갤 사단이니까 자기 악동 친구들과 함께 뭔가 마무리하고 싶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의미가 정말 잘 보여진 씬이 복도 액션 씬이라고 생각해요. 그 복도에서의 액션 씬은 각자 친구들이 처음에는 로켓이 아프기도 하니까 꽤나 뭉치기도 하지만 한 명이 기능을 못하고 있거나 좀 흩어져서 활약을 하다가 거기서 모두가 하나가 돼서 드디어 모여서 싸움을 하잖아요. 그 전에 걸어 나올 때 씬도 멋있었지만, 로켓이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어 철컥 걸어 나올 때 모두가 같이 나오는 그 씬도 너무 좋았지만, 그 뒤에 벌어지는 액션 씬, 이걸 공들여 짠 이유가 있죠. 왜? 이 악동들이, 이 바보들이 모였을 때, 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로 활약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 얼마나 센지, 얼마나 멋있는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그 복도 안에서 다 보여지거든요. 거의 정말 엔드게임 막판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어벤져스급 어셈블이 아닌데 그냥 이 시리즈에 쭉 나왔던 그 똑같이 보던 주인공들이 같이 한 프레임에 있었을 뿐이야. 근데 느껴지는 감동이 어벤져스 엔드급에서 모두가 모였을 때 같은 그런 비슷한 감정을 준다고? 이건 정말 캐릭터와 이들이 쌓아온 서사의 힘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다. 이게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다. 매력이다. 팀 무비다. 그 매력이 너무 컸어요. 그리고 여기에 연장해서 마지막에 로켓이 하이 레볼루셔너리에게 딱 던지는 그 말, 나는 로켓 라쿤이야 했을 때 1대1 싸움을 하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지, 이건 팀 무비잖아요. 로켓이 한 방을 빵 날린 다음에 갑자기 성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멤버들이 한 대씩 돌아가면서 하이 레볼루셔너리
덩어리를 때려주는데 난 그게 너무 뭐랄까 이런 정말 애들 같은 내 친구 건드리는 놈 내가 때려줄 거야 그런 마음 난 그런 데서 이상하게 순간순간 감동이 있었어요. 이게 제가 스포 없는 리뷰에서 말한 순간의 매력들 순간의 집중력이었다는 것 같은데 긴 말을 안 해도 그냥 그 그림이 펼쳐지는 것만으로 이 캐릭터들의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마지막에 삥 둘러서서 해체 선언할 때도 카렌 길런이 또 역시 저랑 했던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했는데 후반에 어떤 씬을 보면은 연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었다 우리가 그 감정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장면인지 보면 알 것이다 했는데 그 장면인 것 같더라고요. 각자 돌아가며 할 말들 하고 해체 선언하는 그 순간들 각자에게 느꼈던 걸 말해주는 순간들 그들이 나누는 대사 이상의 것들이 막 감정적으로 느껴지기도 했고 뭐 처음으로 돌아가자면 처음에도 그런 씬이 있었어요. 술에 찌들어 살던 가모라 잃은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던 피터가 자기가 술주정뱅이로 지내는 것 때문에 로켓을 못 지켜줬다는 생각이 들자마자 로켓이 생명이 위독한다는 걸 알자마자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바로 정신 차리고 친구 구하러 간다. 우리 그거 간다. 중간중간에도 그건 함정이잖아. 위험해. 그래도 간다. 함정인 걸 알고 가면은 그거는 함정이 아니야. 그렇게까지 가는 이유? 내 친구를 도와야 되니까. 길게 설명 안 해도 이들이 얼마나 끈끈한지 피터 킬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우리 애를 구할 때는 해. 난 무조건 해. 우리 친구니까. 우리 팀이니까. 마지막에 그 복도 액션씬을 갈 때도 가모라만 반대하는 표정으로 따라가거든요. 어쩔 수 없이. 왜냐면 가모라는 이 팀 가오갤이 수년간 쌓아온 그들만의 이 공감력을 지금 갖고 있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순간에 그런 디테일한 찰나의 표정 연기들도 너무 좋았고 정말 그런 순간순간에 팀 가디언즈의 매력이 느껴지는 개별 캐릭터들의 마음이 느껴지는 씬들 너무 좋았어요. 그런 연장에서 여기에 또 붙여서 설명을 하자면 가모라와 피터킬의 마지막 등지고 하는 그 대사 진짜 짧았는데 그때 정말 울컥 크게 할 뻔했어요. 쭉 돌아보니까 너랑 나 꽤 좋았을 것 같다. 그 대사와 그걸 받아서 피터킬이 말로 다 못하지. 와 말하는 식 울컥하려고 그러는 거 보여? 그 감정과 제임스 건 감독이 이렇게 극찬한 이유가 느껴지더라고요. 역시 그것도 대사나 장면은 길지 않지만 우리는 거기서 느낄 수 있는 게 이만큼이잖아요. 그런 찰나와 순간의 매력이라고 축소해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힘들 서사의 힘 엄청났습니다. 20편 가까이 되는 영화가 아니라 1, 2, 3편 기껏해야 인피니티 워 엔드게임 정도 되는 요 영화들 안에서 이 정도 감정을 쌓아 올렸다. 대단하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매력 다 보여줬다 여기서. 그리고 마지막 이 작품에 너무 마음에 들었던 점 엔딩 크레딧. 쿠키 영상도 쿠키 영상이었지만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처음 샷이 그거잖아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1편을 상징하는 범죄자 씬. 3편의 엔딩인데 가오갤 1, 2, 3편과 그간의 서사들 인피니티 워 엔드게임 토르 그들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길들을 쭉 다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쿠키를 기다리는 마음이 아니라 그 한 장면 한 장면 너무 다 어떤 건지 아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들의 서사를 처음부터 다시 훑고 지나가는 느낌이어서 엔딩 크레딧도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마지막까지 제임스 건 본인이 이 캐릭터들의 이 이야기에 얼마나 애정을 갖고 있는지가 느껴져서 좋았습니다. 그래서 엔딩 크레딧도 꼭 언급을 하고 싶었어요. 네, 그 정도가 지금 떠오르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스포 없는 리뷰에 언급하고 싶었던 좋았던 점인데요. 사실 더 있어요. 말하면 더 있을 거예요. 정말 죄송한데 2회차를 아직 관람을 못했어요. 1회차의 기억으로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빠뜨린 부분 뭔가 허술했던 부분 있었을 수 있어요. 양해 부탁드리고요. 일단 오늘 지수다는 여기서 다 떨었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영상 끝까지 재밌게 보셨다면 수다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달아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는 크게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좋아요 누르는 게 중요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눌러주시길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번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천재의 이승국의 이승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